혈압은 정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 너무나 상식적이죠. 혈압의 정의예요. 으로 심장 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옆에 쓸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다면 연습장처럼 혈압 이꼴 반대면 뭐 밑줄 치는 거죠. 심장 박출량 말초 혈관의 저항. 이 정도로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장 박출량. 이번에 심장 박출량의 정의네요.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심장 박출량 이꼴 뭐예요? 혈액량. 자, 분당. 이런 내용이 되겠죠? 분당 밀어내는 혈액량.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봐봐. 심장 박출량은 밀어내는 혈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는 거겠지? 이해되죠, 문제이지? 이고 자, 말초혈관 저항은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즉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굳이 식이 없으니까 이대로만 내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때 심장 박출량은 회당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주면 아이 진짜 이꼴 심박량의 회당 심장 박출량 회당 곱하기 분당 심박수. 이렇게 근데 있잖아. 되게 교육청 시험에 험한 게 있잖아. 이렇게 꼭 메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기기도 해. 왜냐면 이걸 쪼잔하게 물어보면 선지 보고 메모한 거 보고 지문 안 가고 읽으면 되잖아. 근데 이 메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 교육청. 그래서 밑줄로 표시해 놓고 나중에 와서 봐야지. 이 정도만 확인하고 해도 되고. 또 이번엔 봐. 해당 심장 박출량은 이거 되게 짜증나죠. 지금 내 심장 박출량 구하는 식, 그다음에 해당 심장 박출량, 혈액량과 근육 수축력의 해당 심장 박출량은 뭐에 의해서 뭐가 영향을 준다? 혈액량이나 심장 근수축력, 심장 근육 수축력 이렇게 할까요? 쓰기 귀찮은데. 그러면 해당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인데 혈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밀어내겠죠. 수축력이 눌러서 수축에 의해서 밀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축이란 말은 없지만 혈관으로 밀어내는 심장이 밀어내니까 수축력이 강하면 또한 설명은 없지만 박출량은 심장 밖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니까 혈액량이 많으면 양이 많은 거고 심장 박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고 그치? 수축력이 강하면 더 많이 밀어내겠죠. 인체는 생명 유지하기 위해 환경 일정을 유지하는 항상성 지능이 있으므로 여러 시스템을 통해 메커니즘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혈압 조절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고 체내 혈액의 총량 체액량
자, 체액량입니다. 액체 총량. 그 말은 혈액만이 아니라 다른 액체통. 혈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며 혈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한다. 자, 콩팥의 기능은 뭐예요? 체액량을 조절하고요. 변화된 체액량에 따라 혈압이 변한대요. 그럼 콩팥의 기능, 어떻게 체액량을 변화시켜서 혈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보죠.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 자, 자, 이게 일단 사구체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요. 이러면 됩니까, 이거? 우리 문과는 어떡하라고요? 자, 어쨌든. 자, 콩팥이 있고 여기에 혈액이 들어오는데 콩팥은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 정도는 상식이 있나요, 우리가? 콩팥에서 혈액을 걸르면 뭐가 나와요? 찌꺼기가 오줌이죠. 아는가 모르겠네.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겁니다. 어쨌든 자,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사구체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 반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자, 분자의 크기가 큰, 분자의 크기가 작은 사구체 막을 통과, 세뇨관으로 이동. 큰 건 어떻게?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 혈액 속에 뭐뭐 들어있다? 혈구나 단백질이 들어있고 물과 나트륨 등이 들어있는데 자, 여가가 뭐죠? 걸러지는 거죠. 어딘가 필터를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가는 사구체 막이 있죠. 이게 가장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막이 있어요. 설명도 안 해주고 사구체 막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게 바로 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는 건 여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콩팥의 기본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혈압이 하강하면 자, 봐봐. 그러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자, 혈압 감소, 원래 메모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혈압 감소,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 감소, 소변 배설량 준다. 그러면 체액량 증가, 혈압은 상승 이렇게 된대. 하강이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대로 보세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 사구체 모세혈관의 혈압 혈관 압력에 의해서 혈관 압력 혈압에 의해서 여과가 되는데 이해됐니? 여과는 어딜 통해요? 사구체라는 곳에 들어온 혈압이 막을 통해서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못하거나 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체능 미술하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 않겠니? 사구체가 있고 막이 있다고 쳐. 이거 사구체야. 저 막이야. 그러면 뭔가는 여과를 통과를 하고 뭔가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얘가 크기가 큰 거, 얘는 크기가 작은 거. 통과하면 어디로 간대요? 세뇨관이라는 곳으로 간대요. 자, 혈액이 일로 들어왔다가 걸러져서 다시 되돌아가고. 아까 뭐지? 혈구나 뭐 단백질이었나? 여기는 크기가 작은 것들, 물과 나트륨 같은 것들. 여기가 바로 뭐예요? 사구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이죠.
혈액이 들어와서 자 그럼 봅시다. 통과하게 하는 여과시키는 힘이 뭐예요? 모세혈관의 압력이에요. 그런데 통과하는 양이 줄어드는 건 뭐 때문입니까? 압력이 약하면 여과시키는 힘이 줄겠죠. 그러면 덜 여과되겠죠. 여기 그 얘기입니다.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모세혈관 혈관이니까 이것도 혈관 압력이라고 길게 썼지만 혈압이니까 얘도. 그래서 몸의 혈압이 가강하면 얘도 줄겠죠. 이 압력이 약해지니 힘이 약해지니 여과되는 힘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과하는 양이 감소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배출이 덜 적게 되고 그러면 체내 총량이 정상일 때보다 혈압이 정상일 때보다 하강했을 때 체액량이 체내에 많아지는 거잖아. 오줌으로 덜 빠져나가서. 그래서 혈압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15번의 기억 이유는 혈압이 하강하면 낮아지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생각에 3단락을 읽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3단락이 이렇게 길어. 짜증날 거지 읽으면. 민지. 아니야 괜찮아? 민지 잠깐 읽어보자.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아까 뭐였어? 혈압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체액량이 변했습니다. 혈압이 작으면 여과액이 작아서 체액량. 자, 체액량 가보죠. 콩팥에서 뭐가 일어나요? 재흡수 과정이 일어난대요. 확인해 봅시다. 지금은 여과돼서 오줌으로 배출되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자, 재흡수란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세뇨관 주위에도 모세혈관 있나 봐. 물질이 이동하는 것. 야, 통과했지. 여기가 바로 뭐야? 통과한 얘네가 사구체 여과액인데 이 여과액에서 세뇨관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대. 요 혈관으로 이것도 다른 색깔로 파란색으로 써볼까? 자, 모세혈관이 있는데 여과액에 있던 어떤 특정 물질들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대. 요게 제흡수래. 원래 이렇게 빠지면 오줌으로 빠질 것 같은데 빠져나가야 될 오줌의 그 여과액 중에서도 다시 흡수되는 것이 있대.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체액량은 많아지겠지. 납득되죠? 체액량 몸 안에 있는 액체 양이니까. 체내관 주위의 혈관에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데 자, 혈압이 하강하면 딱 나왔습니다. 답이.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기전, 메커니즘, 시스템에는 자 이제 이거 설명할 건가 봐. 왜 혈압이 하강할 때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는지. 재흡수가 증가하면 했더니 기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혈압이 하강하면 요거 그대로 따옵니다. 혈압 하강 하면 레닌의 분비 증가. 자, 레닌 아까 시스템 레닌이었어요. RAAS. R은 레닌인 것 같고요. A는 안지오, A도 알도스테론, S는 시스템, 알도스테론. 증가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도록 한다.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의 형성이 늘어난다.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2가 되는데 뭐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서. 이것도 원래 쓰면 가장 좋지만 이렇게. 이거 납득돼요? 요거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가 돼요. 자, 안지오텐신 과정 얘기했습니다. 이제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 그래서 안지오텐신 2 되면 안지오텐신 2는 그럼 그거에서 안지오텐신 2가 증가하고 그러면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얘가 알도스테론의 합성 증가. 자, 알도스테론은 굳이 나눠보죠. 알도스테론 앞에서.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얘 때문에 제흡수가 증가하는 거구나. 결론. 알도스테론의 증가가 나트륨 제흡수 증가.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하면 수분 제흡수도 증가. 그 결과 어떻게 돼? 엔딩. 그 결과 체액량 증가. 아까 체액량 증가하면 어떻게 됐지? 복잡하지? 혈압 상승. 여기 체액량 증가. 했더니 뭐라 해? 혈압 상승. 똑같네. 맞아. 결과는. 체액량이 되게 중요하네. 콩팥에 의해서 혈압 조절되는 부분은. 자, 이것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예, 아까 나왔습니다. 얘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인 평형근을 수축하게 하여 혈관의 저항을 저항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에 관한 두 가지야. 첫 번째, 안지오텐신이 변환 효소가 어디에? 브라디키닌을 분해해. 그 말은 감소시키는 거지. 줄어들게 하는 거지.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인데 그게 감소되니까 혈관이 확장이 잘 안 되겠지. 두 번째 방법, 안지오텐신 2가 이번엔 평활근을 수축하게 만들어. 근육 수축하면 저항이 증가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이거 장난 아니네. 요 RAAS 시스템은 혈압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총. 뭐요? 마지막에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수분 제흡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액량이 증가돼서 플러스 혈관 확장 물질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서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아서 확장되면 확장되는 만큼 혈압이 떨어질 텐데 자, 얘는 수축하게 해서 평활근을 수축하게 만들어서 앉아서 있도록 여기까지만 읽고 1번 문제로 가보면요. 아는 겁니다.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동일하게 심박수 증가가 동반될 때 혈압 상승폭이 크다. 체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는 거 맞죠? 맞죠? 자, 심박수 여기 있네요. 아까 식 쓴 거. 심박수 커지면 얘도 커집니다. 이해됐죠? 식이니까. 심박량은 얘 식이니까. 심박수가 커지면. 혈액량은 똑같은, 혈액량도 증가했어. 똑같이 증가한 상태야. 거기에 심박수가 증가해 상승폭이 더 크겠지. 납득됩니다. 안전텐신 2가 증가하면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나트륨 양이 감소다. 이러든 저러든 안지오텐신 2 증가하면요. 여기 있죠. 안지오텐신 2 찾아가는 겁니다. 2 증가하는 거 나오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트륨 제수 증가입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잘 보면 이 글은 되게 복잡하게 정보가 많아서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한다고 나왔지? 그리고 그 설명 쭉 하다가 나트륨 제흡수 증가가 결론으로 나오잖아.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안지오텐신 2가 있지. 무조건이지 뭐 얘는. 나트륨 흡수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트륨 양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생각보다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정보량이 많아질 뿐이지 짜증나게. 거기다 고마운 게 답이 또 앞에 있어. 선지. 밑에 선지까지 안 읽어도 돼. 신경반사 원래 어쩌지? 신경반사 안 읽었으니까 잠깐 봅시다. 교감신경 자 신경반사 여기 있어요. 이거 되는데 1번 선지 보죠. 부경감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된다. 순서 보세요. 혈압 조절 기전, 기전은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동 원리. 혈압 조절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뭘 통한 작전이야?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작동이야. 이걸 위해서는 목표가 뭐야? 얘가 먼저야.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야? 혈관 운동 중추의 흥분을 통해 얘가 가능한 거야. 근데 얘가 가능하려면 또 뭐가 가능해야 돼? 얘가 가능해야 돼. 이 선지의 차례를 봐봐. 그러면 얘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부경신경 흥분, 마지막 혈압 조절 기전. 납득되니? 자, 봐. 그럼 부교감 신경과 관련돼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교감 신경. 자, 여기 두 개가 나왔잖아. 에 대한 신경반사. 그래서 어디에 부교감 신경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한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이고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 그에 따라 교감신경이 흥분해. 납득돼? 여기까지? 자, 봐. 교감신경의 흥분에 뭐가 작용해요? 혈관 운동 중추의 흥분이 예를 듭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다른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봅시다. 혈관 운동 중추의 흥분이라고 나와요. 흥분이면 혈관 운동 중추의 흥분은 뭘 일으켜요? 교감신경의 흥분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흥분하면 부교감신경 흥분이 되고 그래서 얘기된다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답 1번이야. 얘들아. 이해되지? 실제로는 부교감으로 가긴 해야 돼. 그런데 읽어보면 이 둘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잖아. 그럴 때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나온 설명은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설명이랑 반대가 되겠지. 짐작하건대. 여기 반면을 봐봐. 혈압이 상승하면 따라 중추가 억제되고 나서 흥분. 실제 정답의 근거는 여기 있지만 혈압,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되면 교감신경 흥분한다는 정보를 가지고서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절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이어야죠. 이해됐지?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뒤에 있는 보기 박스 문제는요.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 마지막에 칼슘 됐어. 마지막 문제는 이들이 한번 관심이 있다면 한번 더 풀어보시고요. 자, 수특으로 가봅시다. 수특의 독서의 인문사회, 인문 예술 부분은 끝났고 사회 문화 부분이고 아니다. 인문 예술 부분에 이거를 할까 싶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주긴 했는데 은빈이 교재 안 갖고 왔길래 1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경우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 쇤베르크랑 레브니츠 이런 거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차이를 부각하면서 조성음악과 쇤베르크 음악 차이를 부각했잖아.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 됩니다. 한번 보죠.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보죠.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는 앞으로 통과 의례를 설명할 건가 봐.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변화의 계기와 관련된 행사를 가리킵니다. 특정한 변화의 계기와 관련된 행사. 이걸 통과 의례. 의례라는 게 어떤 의식, 어떤 행사 이런 뜻이에요. 국군에 대한 무슨 행사하고 뭐 광복절에 무슨 행사하고 3.1절에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의례라고 합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한 구성원이 사회적 삶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것. 이것도 자, 문화적 의미는 이겁니다. 한 개인이. 자, 통과 의례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 프랑스의 인류학자 아르놀드인데 보통 아놀드 아닐까요? 아놀드는 너무 저렇게 읽은 거 아닌가요? 아르놀드 방주네프가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 가리키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럼 요게 이 사람이 인류학자 방주네프가 사용한 개념. 방주네프에게 있어서 통과의례는 요겁니다. 요걸 거치면 뭐가 돼요? 거치게 되면 이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거치기 전에 얻지 못한 상태. 좀만 더 보죠. 그는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하고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자리매김을 설정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통과 의례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했다. 그럼 앞으로 방주네프가 얘기한 통과 의례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 구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의 반대말은 뭐죠? 특수적이라는 말이에요. 특수적 그리고 개별적 이런 뜻인데요. 일반적의 같은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말은 어디에 존재하는 통과 의례든 무조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이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방준해프는 통일의 넓은 차는 인간의 사회의 보편적인 구조적 장치라고 보았고 모든 사회에서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개별하고 상관없이 시대도 지역도 상관없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인간사의 보편적인 구조적 장치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본 겁니다. 역할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사회 집단의 유지. 두 가지.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은 탄생, 사춘기, 혼인, 출산, 죽음 같은 단계들과 삶의 위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 단계들과 삶의 위기들로 구성됐다라는 건 일률적이라는 것의 반대말. 일률적인 반대말. 자, 어느 사회에서든 개인의 삶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의 연소. 즉 문장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와 극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교차한다. 지속적으로 교차한다는 건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에서 극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됐다가 거기에서 다시 일로 갔다가 교차한다는 얘기죠.
자, 3단락 저 읽어보죠. 방준 F는 일반적으로 통과 의뢰가 분리, 전이, 통합의 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 분리 단계. 자, 미리 갑시다. 두 번째 단계 찾아봤어요. 이전 단계. 마지막 단계 통합 단계. 미안하지만 전 건너뛰었습니다. 읽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찾아 들어와서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표시해놓고 편의상 원래는 절차적으로 읽어야 돼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말만 꾸덕이지 말고. 자, 네 번째 갑니다. 방준 F는 각각의 단계가 항상 대등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면 대등하다는 건 같은 똑같은 기간 동안 펼쳐진다든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아니면 각각의 단계 안에 또 다른 단계의 구조가 내포되거나 전이 단계만이 정교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잠깐만. 바보 아니야? 전이 단계인데 이전 단계 또 이전 단계에다 동그라미 쳤어. 어떡하지? 너네 제대로 쳤니? 내가 틀려도 너희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자, 가볼게. 전이 단계만이 발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과 의뢰의 수행적이고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통과 의뢰의 세 단계, 아까 얘기했던 요 세 단계를 리미널리티 이전, 리미널리티 이후로 특징지었다. 이건 뭐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행한 거예요. 리미널티는 문지방과 같은 경계 영역을 의미하는 말로 이도저도 아닌 중간 상태, 리미널리티의 뜻입니다. 자, 통과 의뢰의 형식이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그 핵심은 경계 넘기. 이도저도 아닌 중간 상태, 그게 경계죠. 그걸 넘는 것이라는 걸 지적한 것으로 이러한 통찰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더 읽기 싫은데요. 방준 F의 이론을 그러나 차이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적, 젠더 차이를 젠더보다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나? 아니지, 그거는. 그냥 영어 단어를 몰라서 그래. 그냥 남녀의 성차, 남녀 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미리 알면 됩니다. 실제로 방준 F는 성적 차이와는 관련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런 구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성, 보편성을 너무 많이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자, 엘리아데는 그러면 일반성보다는 특수성, 남녀 공통적인 것보다는 남녀 차별보다는 남녀 차이 것을 설명하겠지. 신메라타는 입문식의 몇 가지 유형에 관한 논고라는 그의 책에서 통과 의뢰를 이번엔 격리, 실현, 재생의 세 단계. 어쨌든 세 단계입니다. 렐레는 통과 의뢰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방준 F는 어디?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봤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외 확인 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물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것들을 주로 얘기했고요. 여기는 아직 안 읽었지만 건너뛰었지만 이해됐니? 우리가 안 읽었어도 일단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 방준 F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난 여기까지만 딱 문제 풀러 들어갈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문제만 풀어볼래? 답만 골라지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봅니다.
자, 1번은 바로 답 1번 나오죠? 네. 1번에 1, 2번에 4. 2번 되게 애매했을 겁니다. 2번에 확실하게 제낀 거 뭐야? 1번은 확실하게 제낄 수 있지. 2번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지. 2번 선지도. 3번. 3번도 그대로 나와 있지. 답은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 선지를 잘 보면 성인식을 통해 이런 존재가 된다고 했잖아. 그 뭐가 먼저야? 성인식이 먼저야?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가 되는 게 먼저야? 성인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거지. 요 부분 안 읽었지만 이런 설명을 하는 데서 한번 찾아가 보자고. 찾아가 보면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가 독특하잖아. 특이하잖아. 거기를 찾아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됐지? 이러한 특징이 뭐냐 볼게. 자, 그는 소년의 성인식이든 되게 길어 문장이. 이러한 특징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한번 가볼게. 소년의 성인식은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색으로 때는 단절을 강제하는 것은 같아. But 소년의 성인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소녀의 성인식은 생리적인 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특징을 여기 나온 이런 특징을 이것 때문이라고 해석했대. 봐봐. A이다. B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할 때 뭐가 원인이에요? B 때문에 A가 나오는 거죠. 먼저 뭐가 먼저니까 B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오는 거죠.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소녀의 성인식이 소년의 성인식과 다른 겁니다. 납득되죠? 근데 여기 2번 선지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인식을 통해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성은 이렇기 때문에 여성의 성인식이 남성의 성인식과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선호 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답 4번이에요. 이해됐지? 앞뒤 조립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으로 맞췄어? 은빈이 맞췄어? 자, 봐봐. 기억은 방준의 푸구. 얘는 엘리아드야. 그럴 때 뭐뭐에 비해는 가로를 쳐보자고. 우리가 아까 차일러박 하면서 이럴 때 니은은 엘리아드 읽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왔었잖아. 저걸 방준애플 찾아 들어가도 되지만 엘리아드 뭐라 그랬어? 일반성을 지나친 경우 성차에 고려하지 않았다. 통과를 사회적 측면보단 개인의 측면에서. 이해되니? 그럼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건 누구야 그러면? 방준애플 거라고 얘기했잖아. 맞니 안 맞니? 어. B의 통과의 사회적 의미. 자 생각해보면 니은은 개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주목했잖아. 엘리아드는 좀 전에. 기억은 덜 했겠지 개인에 대해서. 그럼 사회적 의미에 주목했다는 거. 틀려서 뭐 선택했을까? 요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2번 선지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모두입니다. 세 단계. 훑어보면 각각 따옴표로 쳐가지고 세 단계로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적절해요. 기억과 니은 모두 통과례를 거치면서 입문자들이 기존의 세월부터 분리된다. 아까 우연 읽었지만 친숙한 세계로부터 떼어놓는 단절. 단절이라는 표현. 격리라는 단어. 떼어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분리 그대로 있죠. 그러면 4번 적절하죠. 1, 2, 3, 4 다 적절하죠. 5번 선지 안 읽고 답. 자, 이게 봐봐. 얘랑 얘랑 얘가 기억과 관련해서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방준F는요. 개인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통과 의례보다는 사회적인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 잠깐만. 뭐 이렇게 되고 마지막이 아니네. 4번.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맞췄죠? 5번의 답은 4번이요. 뭐를 강조했다? 통과 의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쉬운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봐봐. 여기만 읽어서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 하겠다. 근데 리미너리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는데 이전과 이후 또 경계를 넘는다는 거. 여기 보면 통과례가 분리됐다가 옮겨갔다가 통합인데 여기를 안 읽어서의 문제인지 몰라도 이거 했나 이거? 은빈 몇 번 답을 선택했어? 3번? 너는 2번? 호가초 이거는
통과 의뢰가 대등하거나 포괄적일 수 있다는 특수성. 여기에서 이게 여기를 놓쳤던 것 같아. 통과 의뢰의 수행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리미널리티. 특히 어떤 걸 강조해? 경계 영역이라는 걸 강조해. 경계 넘기와 관련이 있어. 여기 여기를 찾아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면? 음, 물론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이거를 통해서 그 이전엔 아니었는데 이걸 통해서 뭘 얻게 돼? 새로운 지위나 신분 상태를 획득해. 이전까지는 아니었다가. 요게 통과 의뢰. 이것에 강조하는 거. 그 리미널리티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야, 요 방문 있잖아요. 여기 열고 나가는 것과 나가기 전이랑 다르잖아.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아니야. 잠깐 쉴게. 잠깐 쉴게. 첫 번째 단락부터 잠깐 가보죠. 좀 봅시다.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자, 임대차 계약의 정의예요. 1달러. 빌려 쓰는 일을 임차인, 친절하네. 빌려주는 일을 임대인이라고 하네. 그래서 잘 봐봐. 헷갈리거든? 헷갈리긴 한데 임대차에서 임대대가 먼저 들어갔고 임대인의 임대랑 임차인의 차 중에 대가 먼저 들어왔잖아. 차가 나중에 들어갔고. 그래서 임대인이 뭐? 집주인. 임차인이 집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뭐? 새 들어 사는 사람. 이해됐죠? 자,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 자, 각각 개념의 정의를 설명해 줍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인 차임은 임은 뭐 돈이란 뜻이겠고요. 차는 빌려 쓴다는 뜻이겠습니다. 임차인의 차.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데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월세라 합니다. 월세는 매달 지급되는 차임. 자,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보증금.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런 새 들어 사는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 월세라고 해보죠. 종료 시에 월세는 이제 여기 차임이라고 했으니까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보증금은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줄 때 언제 돌려줘요? 보증금은 종료 시에 돌려줍니다. 이때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 공제는 빼고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지 못한 월세가 있으면 사용료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까고 준다는 얘기야. 내가 1,000만 원에 10만 원 월세를 산다고 칩시다. 1,000만 원 보증해. 내야 되는데 한 3달 밀렸어요. 30만 원 밀렸잖아요.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보증금 1,000만 원 돌려받을 때 30만 원 빼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 자, 결국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사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원칙의 자유로 모두 합의로 인해 정해진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의 결정이나 차임의 증액, 월세를 얼마나 증액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원칙은 예지만 누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이지만 민주세계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어떤 경우? 요 경우 드러내볼까요? 이렇게 등은 법률의 규정이 우선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세든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죠. 갑자기 10만 원짜리 월세를 50만 원 내라고 해봐. 5배가 뛰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 자,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차임 증액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설명이 끝나면 잘 모르겠지만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주택,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월세나 보증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되지만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잠깐 한 번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조건입니다. 임차물이 주택일 것. 예외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우는 적용되지 않은.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자, 최단 존속 기간 2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 세든 사람이 저 계속 살래요 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1년 연장이든 2년 연장이든 다 가지고 2년은 보장.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다만의 예외요. 임차인은 예외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자, 임대차 기간이 1년 되게 이상하죠. 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1년 기간이 경과해서 임차인은 저 갈래요. 그만하고 다른 집으로 갈래요. 돈 주세요 하면 돈 주장할 수 있어. 법에서는 2년을 잡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약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1년으로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야 1년 됐으니까 임차인은 빼려고 생각이 없어. 1년 약정이긴 했지만 더 살고 싶어. 너 빼려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 야 너 우리 1년까지만 했으니까 너 이제 나가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1년을 약정했어도 임대인은 2년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다 뭐를 위해서? 주거생활 안정.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예임은. 여기서 그게 이제 요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확인해 보죠. 요게 사례예요. 이게 바로 뭐야?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인 겁니다. 요거 1년으로 약정된 게. 그래서 왜냐면 법률은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이해됐니? 저기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2년을 하고 싶었는데 1년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2년이 아닌 1년으로 보장하니까 불리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가보자. 자, 이것도 대단하죠? 자,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몇 달러까지겠네. 꽤 생각보다 기네.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떨 때 그런 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왔던 임차인에게 2년 보장, 갱신 요건 부여. 마냥 길게 하는 것보다. 그래야 집을 빼고 하는 것도 자유롭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이다. 계약의 갱신이란 요거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임차인이 그 기간에 지나치게 길면 중간에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데 이사 갈래요. 근데 막 5년을 했어. 2년 정도 지났는데 어? 2년을 지났는데 임차인들은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 이사를 자주 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그때 빼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5년이라고 길게 만약에 잡아서 이게 보장한다 해서 꼭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하는 바람에 생기는 배상 문제가 임대인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걸 배상해야 되잖아. 그거보단 2년까지는 보장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갱신을 임차인이 더 살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고요. 계약의 갱신이란 이런 계약의 갱신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 이게 갱신의 뜻.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자,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의사가 합치된다라는 건 만입니다만 꼭 서류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명시적의 반대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뭔 얘기냐?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을 법정 갱신이라고 한다. 어떨 때? 자, 갱신 기간이 언제예요? 종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여기 계약 갱신 기간이고 이때 임대인, 집주인이 야, 이제 나 너랑 계약 안 할래. 라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굳이 계약을 맺지 않아도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아,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담을
자, 좀 봐봐. 갱신기간, 여기 요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했더라도 했어.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와, 이거 환장하죠. 집주인이 야, 너 나가고 다른 사람 들일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갱신 요구권 행사도 그런데 갱신 기간 중에 이뤄져야 된다. 거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와, 이게 중요하네.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 있음의 증명. 도대체 그 사유가 뭐냐? 그럼 거절 사유가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 예로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위반. 예컨대 연체된 월세 액수가 2달 이상 그렇지 이상이면 권리가 생겨.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신기해. 그치? 갱신 기간 중에 갱신 기간 중에가 아니라 이 상태로 2개월치가 연체된 채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만료 전까지는 거절할 수 없나 봐요. 이해되죠? 왜? 만료 전까지 돈을 밀린 거 내면 거절할 수 없는 거지. 그런가 봐.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자녀 등 직계다수가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임대인 자신 이걸 굳이 왜 밑줄 색칠 칠할까요? 색칠 안 칠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 자신은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거절간. 다만입니다. 또 시험대 나올 수 있어요. 이처럼 자가 거주 목적, 직계 가족이 하려는 목적으로 갱신을 거주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내용 정리,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 이에 비해 법정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법정 갱신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 번 있어도 상관없다. 자, 법정 갱신과 갱신 요건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고 법정 갱신은 임대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갱신이 된 거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은 행사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뒤에 부분 읽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고 문제 풉시다. 이번 주는 모의고사 안 줄게요. 오늘 집에 가서 파티해야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무슨 말씀 안 하시지 이런 거 보여주셨어? TV를? 실시간으로? 수업 중에? 너네 각자 나왔어? 아 맞다.
가자. 은민이도 뽑아줘? 잠깐만.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만 뽑아주고 있었어. 가자. 저. 아.